안녕하세요. 종합원의 정병학 선생님입니다. 10월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4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4차 함수를 가지고 gx를 정의하고 있고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하고 1보다 클 때를 함수를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곡선 y gx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분이 가능하니까 연속 조건을 따져서 f의 1과 여기 밑에다가 1 대입하시면 f의 0 플러스 2 하고요. 예.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죠. f'1 그게 f의 프라임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y는 gx 위에 0, g0에서 근데 0은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따라서 y는 요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f의 프라임 0 그리고 x 플러스 f의 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의 x의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f의 프라임 0은 2고 f의 0은 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요게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f의 1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는 3 이렇게. 물론 뭐 이걸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요 4개의 조건이 있겠죠. 그럼 이제 fx가 a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죠. x의 4제곱 ax의 bx의 제곱 플러스 d 이렇게 놓고 조건 4개니까 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풀면 수능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금 y는 2x 위의 점을 살펴보시면 0,1 지나잖아요. f0, 1 요거 지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f의 여기다 1 제입하면 3이잖아요. 근데 이제 f1은 3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y는 f의 x와 y 콜 2x 플러스 1은 x 이퀄 0과 0과 x 이퀄 1일 때 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fx를 찾아보시면 fx에서 2x 플러스 1을 빼면 x의 제곱과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이제 오른쪽으로 2x 플러스 1을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x를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만 끝이 아니라 G'의 t 이퀄 2인 서로 다른 모든 실수의 값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 식을 가지고 또 풀 수 있는데 그걸 그래프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y는 fx는 여기에 0과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하죠. 여기 x가 0이고 여기 x가 1. 이게 y는 fx입니다. 근데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가 됐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프는 gx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0,1이 1,3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y는 g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y는 gx의 그래프가 빨간색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리고 g' t 이퀄 2인 점이니까 2인 점은 지금 두 개는 확실하게 알죠. 여기 x 이퀄 0 그리고 1 이렇게 알죠. 근데 이게 4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상 한가운데에 있는 요 점, 요게 x 이퀄 2분의 1일 때 이렇게 또 되고요. 자, 근데 이건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여기 또 얼마가 나와요? 여기가 x가 2. 그럼 요것도 한 가운데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x가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t의 모든 실수 t의 값을 다 더해라. 그러면 0과 2분의 1과 1과 2분의 3과 2 이렇게 5개의 수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과 2 더하면 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A의 원의 값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6이 주어지고 원을 찾으니까 요거는 후진대입법, 즉 거꾸로 숫자를 큰 수에서 작은 수로 찾아가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제 거꾸로 대입해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n은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물론 조건은 n이 AN의 약수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A의 n은 3분의 1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물론 이제 AN도 자연수가 되어야 되고요. n이 AN의 약수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A의 6부터 A의 1까지 거꾸로 숫자를 찾아가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쓸까요? A의 6이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A의 5를 찾아보자 이겁니다. A의 5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n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니까요. 여기 2하고 5를 곱해서 여기 10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10. 그러면 그리고 이 조건을 살펴보는 거예요. 즉 5가 n이 AN의 약수니까 5가 10의 약수 맞죠? 그럼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근데 이걸로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1 빼고 그럼 3분의 1 나오잖아요. 그죠? 3분의 1이면 여기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A의 5는 무조건 10 이렇게 되고요. A의 4 거꾸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4하고 10하고 곱하면 40. 그러니까 4가 40의 약수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빼고 또 3으로 나눠주면 1 빼고 3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즉 뭐냐면 4가 3의 약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A의 3 그러면 여기는 이제 3배하면 12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럼 요거는 얼마 나오나요? 1 빼고 3으로 나눠주면 돼요. 지금 요 구조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얼마예요? 3, 3은 9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요거가 1 빼고 그것도 안 나오겠죠. 분수가 나오니까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120과 13과 9 여기 세 개가 A의 3이 될 수 있고요. 자, A의 2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 2배 하면 240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그리고 1 빼면 119인데 뭐 그 녀석을 3으로 나누면 자연수가 아니니까 여기 240밖에 없고요. 여기는 26 여기 지금 n배 하는 거니까 2하고 13 곱해서 26 찾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4 이렇게 또 1 빼고 3으로 나누면 4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2가 4의 약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는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2, 8, 2, 9,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1 빼고 또 자연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마지막으로 A1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1과 240을 곱해서 24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빼면 또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 수는 더 안 나와요. 그리고 1 곱하면 여기 26 이렇게 되겠죠. 또 뭐 1 빼면 25니까 또 3으로 나눴을 때 자연수가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 18 이렇게 될 수 있겠죠. 1과 18 곱해서. 근데 1 빼가지고 또 하면 숫자가 더 안 나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다 찾았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벌써 다 찾아버렸네요. 자, 이 세 개의 수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44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284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분수함수하고요. 절대값이 붙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는 거고 fx equal t의 서론 다른 실근의 개수를 보니까 y equal fx의 그래프하고 y equal t의 그래프를 잘 그려서 그래프의 개수를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고요. 근데 그 교점의 개수가
0, 1,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일 때의, 즉 교점이 2개일 때의 t는 6개가, 자연수 t는 6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2보다 작을 때 이 분수함수는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칭 주기 x 이퀄 3 이렇게 나온다. 근데 2보다 조금 작은 쪽이니까 이 왼쪽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여기는 하얀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2, 마이너스의 2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전분선이 이렇게 나오고. 아니 잠깐만, 2 집어넣으면 오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a네요. 마이너스의 4 플러스 a. 이게 지금 y는 a. 이런 정분선을 가지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을 봅시다. 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로그는 뭐 기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b를 빼서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뭐 지금 이렇게 놓고 y는 b하고 만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그래프가 5의 로그의 5의 x라고 2의 x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꺾어 올련 형태가 되죠. 그리고 뭐 여기가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0 나오는 지점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뭐 요런 모양만 나올 수도 있고요. 요렇게 전체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요 위치가 또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거를 매칭을 시켜서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만 나왔을 때 이렇게, 또는 뭐 여기서도, 근데 여기가 지금 무한대까지 커지는 거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치역의 수는 0과 1과 2 이런 상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여기는 근이 1개, 여기는 0, 여기는 2개. 요건 만족을 하네요. 0과 1과 2 요거는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T가 2인 자연수가 6개다. 그럼 자연수가 근이 2개 나오는 게 6개야 되는데, 자, 2개 나올 때가 요 사이잖아요. 요런 사이. 또는 여기 이렇게. 근데 지금 마이너스 4 플러스 A하고 요 사이에서만 어쨌든 간에 실근이 2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 요 안에서의 자연수는 A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최대 3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린 노란 그래프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보냐라고 하면 이렇게 꺾인 그래프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꺾인 그래프는 여기 점이 하나 찍히고 뭐 좀 다양한 형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이렇게 돼서 뭐 이런 형태를 보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살펴보면 지금 이 주황색의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GT의 치역은 어찌어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얘가 자연수가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요 점 있죠. 요 점.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꺾인 형태로 그려지려면 그러면 이제 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가 5 마이너스에 2를 대입하면 b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이제 요게 지금 5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지금 그려지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 실제 여기는 꺾여진 점이잖아요. 그죠? 요 주황색으로 여기는 할게요. 요거는 이제 y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y가 0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꺾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뭐냐면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b는 무조건 5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 이 지금 주황색 또는 빨간색의 그래프가 돼요. b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지금 b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라고 됐단 말이에요. a도. 그러면 여기는 자연수예요. 그러면 요거 근이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러니까 이 주황색은 안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는 요
빨간색의 그래프의 형태가 되는 거야. 요거의 조건을 한번 써보면 우리는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먼저 가번 조건을 살펴보면 GT는 치역이 0, 1, 2, 5, 여기는 0, 여기는 뭐 2, 여기는 1, 5, 여기는 2, 다 맞죠. 그 다음에 GT는 2인 경우가, 자, 근이 이제 두 개 있을 때, 두 개가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요 사이에 있을 때, 요건 안 되죠. 요건 하얀 동그라미, 여기는 새카만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여기 사이, 여기도 이제 근이 이렇게, 여기도 이제 하얀 동그라미 이렇게 써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6개인 상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보면 여기 위에서는 3개가 무조건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다 찾아봤잖아요. 요 노란 그래프일 때 안 될 때. 그럼 요 밑에도 3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요 상태에서 요거는 다시 써보면 B-5라고 쓰면 됩니다. B-5 그리고 요거가 지금 B-5, B-에 6, B-에 7 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결국은 뭐야? B-에 8이 0이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니까 B는 무조건 8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어떻게 돼? 요거하고 요거는 사실 붙어 있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B-5는 작거나 같다. -4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넘기시면 B-에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B가 8이니까 요거는 B가 8,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는 7보다 크거나 같고 B는 8인 조건을 찾을 수 있고, 따라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8과 7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최소값이 1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2번 문제는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추론하는 것도 해봤는데 3차 함수 상황이 됐고요. 여기는 좀 더 어려운 게 fx의 조건을 가지고 함수를 나눈 거예요. 아까는 x의 조건이라 좀 더 편했는데 fx는 좀 어렵게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3차 함수는 무조건 최소한 실근이 하나는 있잖아요. 그 실근의 형태를 조사해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실근이 이렇게 되면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 f의 t 이퀄 0인 것은 하나는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위에 있는 그래프, 여기서는 위쪽에, 여기는 2배 한 fx니까 뭐 요거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거기는 이제 x 더해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t일 때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을 일단 fx를 잡아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상황을 또 볼까요? gx가 x 이퀄 t에서 불연속인 t의 개수는 1이다. 사실 여기 이제 t라고 잡은 게 밑에 때문에 그런 건데, 왜냐면 결국은 요게 경계 지점에서 불연속이 나오거나 또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걸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걸 놓고 우리 입장에서 연속 조사도 해봐야 되고요. 연속 조사, 연속 여부,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여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속이 되려면 우리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고, 미분 가능성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뭐 이런 거 따져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연속성을 조사하려면 함수값은 여기다가 t를 대입한 형태로 우리는 찾아봐야 되니까 f의 t는 0이잖아요. ft는 0은 쓰지 맙시다. 자, 그럼 t하고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여기 2의 f의 t, 2의 ft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0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이 두 개가 같으면 연속, 다르면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연속이 됐다고 치면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조사하냐? f의 프라임의 t 플러스 1과 또 2배의 f의 t, f 프라임 t죠. 요 두 개를 가지고 값에 같음 여부로 연속 또는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면 돼요. 물론 불연속이면 미분 가능성은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것도 알고 보면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와 같은 구조가 되니까. 자, 요거 볼게요. 요는 t를 집어넣었을 때 저기다가 t를 집어넣으면 t
위에 쪽에다 대입하면. 근데 지금 함수값도 극한값도 모두 t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t니까 여기는 우기 좋게 극한값 함수값이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연속은 무조건 확보. 연속은 무조건 확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미분 가능성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미분 가능성은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f'의 t 플러스 1. 왼쪽도 오른쪽도 똑같잖아요. 그럼 얘도 또 뭐가 된다? 미분 가능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여기 문제에서 뭐 불연속이라든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요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여기 딱일 때 함수값은 여기서 구해야 되겠죠? t 그리고 극한값은 이제 아래쪽에서 구해야 되니까 2배 f의 t, f 2배 t는 0이잖아요. 그죠? 0. 요 녀석을 또 조사해요. 그럼 여기하고 좀 비슷한 구조네요. 자, 어쨌든 이 두 개가 같으면 연속, 다르면 불연속. 자, 미분 가능성 여부도 따져보시면 어떻게 돼요? 2배, 여기 0보다 다 작으니까 아래쪽에서 해야죠. f'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거네요. 요 녀석은 어떻게? 연속만 되면, 연속이면 무조건 뭐다? 미분 가능?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조합을 잘해서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은 실수는 2개 해야 되는데 불연속인 경우는 하나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쪽에서 따져보면 이런 거 구조가 만약에 3개가 나왔어요. 3개가. 그러면 이 불연속을 여기서 하나는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연속을 만들면 미분 불가능한 게 막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연속이 만약에 여기서 하나가 됐어. 그러면 연속이 여기서 하나가 되면 여기서가 다르면 미분이 불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그 연속이 되는 건 t가 0인 구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t가 만약에 0이면 자동으로 또 미분이 가능하게 되니까 여기는 미분 불가능, 불연속과 미분 불가능한 담당을 하고 요거는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것을 담당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조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fx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에요. 자, x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x-의 a의 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써보는 거죠. 여기서 뭐 t 값이 지금 이제 뭐 하나가 나오죠. x-t. 근데 이 0 때문에 그렇게 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썼던 이유는 이 녀석은 연속인데 미분 불가를 만들 거고요. 이쪽에서는 그냥 애초에 뭘 만들어야 돼? 불연속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연속이니까 t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즉 a가 0은 아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구조가 되겠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럼 여기 a가 나오고 여기가 0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된다? 0보다 무조건 작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또 뭐 해야 돼? 이 두 개가 서로 같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t 값이 0일 때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f의 프라임 0은 1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요 f의 마이너스 2를 한번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보면 a 값을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근데 이제 둘 다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f 프라임 x를 또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x의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x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f의 프라임 0을 한번 구해봐요.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a의 제곱 되잖아요. a의 제곱이 얼마가 아니어야 돼? 1이 아니어야 되니까 드디어 a가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f의 x가 x의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의 6 찾으면 되겠네요. 6 곱하기 81 이렇게 되겠어요. 486 이렇게 답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산이 같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래프의 폭이 같은 모양이죠. 그리고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가 지금 양수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 좌표를 찾아보니까 4개가 됐대요. 우리는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긴 거 아는데, 이렇게 생긴 거 아는데, 어떠한 T를 딱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2개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얘 4개에서 만난다는 상황을 보고 일정한 간격이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겹치게 이렇게 잘 그려봐요.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 1, 여기는 2, 여기는 3, 좀 간격이 1, 2, 3, 4 이렇게 예쁘게 됐다면 사실 뭐 요 2가 한가운데 평균 쪽으로 딱 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또는 어떻게도 그려볼 수 있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도 T 이렇게 딱 돼서 이렇게 일정하게 그리면 지금 이걸 T라고 이렇게 놓잖아요. T인가? K, 그죠? Y는 K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에 만나는 점들이 1, 2, 3, 4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번 조건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2개의 상황이 되고요. 가나 만족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확률을 뺐더니 0.5보다 크다고 돼 있어. 그럼 2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가 2잖아요. 그죠? 여기가 2. 그럼 요거의 왼쪽 부분의 넓이를 보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뭐냐면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뭐 여기 한가운데 제일 높은 곳으로 왔다고 봐요. 그럼 요 부분의 넓이에서 여기를 빼내면 당연히 0.5보다 작죠. 그러니까 요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당연히 여기가 요거가 예쁜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딱 구해볼까요? 평균은 2하고 1의 한가운데인 2분의 3. 얘가 평균이 돼요. 평균. 그죠? 누구의 평균이죠? x의 평균. 이렇게. 자, 그럼 이것도 이제 y의 평균이 되죠. my. 그러면 얼마예요? 2분의 7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의 요 조건 다 만족을 하고요. 우리가 x가 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2.5에서 뭐 2분의 3, 1.5를 빼가지고 또 표준 편차가 얼마였어요? 1이었잖아요. 예. 얘를 빼주면 얼마예요? 1 이렇게 나오겠다. 예.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0.5에서 p의 여기가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0.5에서 1일 때의 확률이 0.3413 이렇게 빼주시면 0.1587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문제가 되겠고요. 조건 확률입니다. 같은 시행은 이제 4번 반복한 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 P의 좌표가 0 이상일 때 이 사건을 A라고 하면 4개의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 그럼 이 사건을 B라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제 뭘 찾냐면 P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찾는 거죠. 그러면 뭐 P의 A 분의 P의 A 곱사건 B 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 녀석의 확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4번 반복을 해야 되고요. 주사위에 1, 2, 3, 4가 들어있는데 홀수이면 즉 홀수니까 1과 3이 나오면 얘는 양의 방향으로 K만큼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가고요. 또 짝수이면 2와 4 이렇게 되면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음의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구조가 되고요. 근데 4번 반복해서 0 이상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요 녀석 요거를 0 이상인 걸 한 번에 다 구하기는 힘든데 뭐가 좀 편하냐면 P의 A 교
B 요게 구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4번 이상 시행을 해서 P의 좌표가 0 이상인데 4개 모두 홀수, 곱이 홀수면 4개 모두 홀수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4개 모두 홀수만 나오면 무조건 하고 P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홀수가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4분의 2가 되죠. 4번 모두, 그러니까 어떻게? 4제곱 이렇게 되면 256분의, 계산을 좀 편하기 위해서 약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분모를, 얘는 여기 카드가 4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4로 어차피 다 통분을 궁극에 또 하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약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보면 돼. 그럼 이제 우리는 P의 A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P의 A를 구하려면 P의 A 단독으로 가지 말고 요걸 좀 이용을 해봅시다. 왜냐면 P의 A는 뭐냐? A 교 B 더하기 P의 A 교 B의 여사건, 집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A는 B하고 교집합인 경우도 있고 B하고 교집합이 안 생기는, 즉 B의 여집합하고 교집합도 있으니까 우리는 뭘 구하냐? 그러면 요거 구할 거예요. 요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얘가 내수의 곱이 뭐다? 짝수일 때 이거예요. 내수의 곱이 짝수라는 건 짝수가 하나는 들어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짝수가 하나는 들어가 있으면 몽땅 다 짝수면 어떻게, 다 음수니까 안 되겠죠. 근데 짝수가 그러면 4개인 건 안 되겠고 3개인 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작아도 2 이렇게 3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3이 나오면 왼쪽으로 6 간 다음에 3 플러스 3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이 P의 A 교 B의 여사건을 할 때는 우리는 2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짝수가 2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짝수가 1개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짝수가 2개가 나와서 만약 4, 4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짝수는 뭐밖에 안 나와야 되냐면 2, 2 이렇게 나오는 상황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홀수가 또 2개가 나오니까 여기가 짝수가 2, 4 이렇게 나오면 6이 되잖아요. 그러면 3, 3, 0이 나오네? 나올 수가 있네. 그러면 다 나열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실수할 뻔 알았네요. 자, 그러면 짝수가 2,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나오면 돼? 이게 4니까 1 나와도 되고요. 2, 1, 3 이렇게 나와도 되고 2 됐죠? 그 다음에 2, 아이고 너무 크게 썼네. 좀 작게 써볼게요. 여기가 아까 2, 1 이렇게 2, 3 1, 3 이거는 뭐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2, 4, 3, 3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가 순서를 바꾸어서 나와도 우리는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2, 1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서 요게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여기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고요. 여기도 2니까 2팩분의 얼마예요? 4팩. 그 요거도 2, 1, 3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우리는 4분의 1의 4제곱. 여기도 2, 4, 3, 3 요거하고 같겠네. 그죠? 그래서 2의 팩토리얼 분의 4의 팩토리얼 4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4분의 1의 4제곱이 25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여기 12, 잠깐. 여기 12죠? 여기 12, 6과 12와 여기 12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4,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56분의 30 이런 식으로 짝수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짝수가 1개가 나와요. 그럼 짝수가 1개 나오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짝수가 2가 나오잖아요. 그럼 2가 나오면 여기 경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걸 다 써고. 그럼 짝수가 만약 하나가 4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 돼? 1, 3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1 하나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요 상황에서 짝수가 하나 나올 때 안 될 수 있는 상황은 뭐가 있냐면 지금 봐요. 짝수 1개, 홀수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만 빼면 되냐면 나머지는 다 되는데 4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11 이렇게 나오는 경우 요것만 우리는 이제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짝수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순서를 막 배열을 우리 입장에서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네 가지가 되겠죠. 짝수 홀수. 그러니까 여기는 4개 이렇게. 대신 이제 짝수가 나오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4분의 2가 있죠.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4분의 2에 여기는 세제곱 이런 식으로 써요. 자, 그럼 요것도 이제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4, 1, 1, 1이 막 바뀌는 거예요. 4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1도 나올 확률도 4분의 1. 요거니까 요거에 4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 그죠? 그래서 256분의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4 곱하기 여기가 16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4를 빼면 여기가 얼마다? 6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지금 요 두 개를 더한 게 분모에 들어갈 거니까 256, 256, 여기도 256이니까 빼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30 더하기 60 분의 30 더하기 60 그리고 요것도 16도 더해야 돼요. 16 빼못 받았어요. 16 그리고 뭐가 분자가 16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2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2로 나눠주면 15 여기가 30 여기가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53분의 8 이렇게 돼서 P 더하기 Q는 53과 8 더해서 61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적분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급수의 문제인데요. 급수의 문제인데 만약에 코사인 제곱의 AM 플러스 K 이게 나오면 우리가 급수의 합을 구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적분으로 바꿔서 푸는 건데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게요. 자, y는 x분의 2x의 그래프하고 그러니까 y는 x분의 2x를 그릴 건데 먼저 코사인과 만나는 거니까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가 2파이 그리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4파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지금 양수인 교점만 또 필요해서 6파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분수함수잖아요. 근데 얘가 2파이, 1을 지나요. 이걸 지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교점이 나오는데 안타깝죠. 이 한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얘의 교점의 X좌표들을 정확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쓰는 게 뭐냐면 샌드위치 정리를 쓰게 되겠어요. 요게 A의 1이에요. A의 1. 자, 그 다음에 A의 2도 여기 있죠. 여기가 A의 3, A의 4, A의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물론 궁극에는 지금 이러한 형태의 값에 가까이 가는데 그 하나의 극한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합하는 형태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n번째의 수, 교점의 x좌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m이라고 했으니까 a의 n분의 2파이 여기에다가 이제 am을 집어넣죠. 그럼 코사인의 a의 m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제 A1은 썼는데 지금 A에 여기서도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가고 k가 1이잖아요. 그럼 처음에 1 집어넣으면 최소한 뭐 n이 1이었다고 쳐도 두 번째 이상일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A1은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m이 원래는 2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이렇게 하나만 찾으면 돼. 자, 살펴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서 여기 사이 요 안에 교점이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도 되는데 먼저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정리는요. 넓게 찾아서 답이 나오면 쓰면 되고 그 답이 애매하다. 양쪽 좌우 극한이 서로 다르다. 그럼 어떻게? 완전히 좁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히 조금 더 좁힐 수는 있어요. 요 근처에 가까이 가는 녀석으로. 근데 그냥 여기가 두 번째가 2파이부터 3파이 사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파이부터 4파이 사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는 뭐야? m파이부터 m 플러스 1의
파이 이렇게 쓰죠. 물론 실제 이 등호는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궁극의 극한을 취할 때는 또 등호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녀석을 제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제곱이니까 우리는 뭐야? 코사인 제곱에 a의 n 플러스 k 요걸 해봐요. 그러면 요거 이제 제곱을 하는 거 뭐야? a의 n 플러스 k 분의 4파이 제곱이죠?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뭐 서로들 우리가 여기가 맞죠? 2파이 이렇게 이제 제곱이 나올 거죠. 근데 지금 AM 요 녀석을 이 범위를 여기다가 갖다 끼워 넣으면, 왜냐면 요 값을 정확히 모르는데 얘는 그래도 범위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걸 넣은 게 이 왼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m 대신에 n 플러스 k를 집어넣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n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에 파이의 제곱은 날아갈 거고요. 분의 4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그 녀석의 제곱분의 얼마다? 4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또 n을 이렇게 곱해서 여기도 n 이렇게 곱합시다. 자, 우리가 n을 곱해서 요걸 가지고 이 시그마를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 보시면 뭐 이 시그마의 이 합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적 분사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 가운데 것부터 하지만 오른쪽 걸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4의 n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하고요. 4는 내비두고 1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곱하기 n분의 1 하면 4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1부터 2까지라고 쓸게요. 그래 좀 더 편하기도 하니까 1부터 2까지 x의 제곱분의 1의 dx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 4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부터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2 하면 2분의 1 그러면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 극한이 2면 시험 시간에 그냥 2라고 찍고. 자, 근데 우리가 또 뭐 해야 돼? 왼쪽도 해야 돼. 근데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바꾸지 말고요. 어떤 걸 한번 해보냐면 여기 시그마 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우리가 뭐냐면 여기 n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4n의 극한을 구해보고는 싶어요, 지금. 근데 이걸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떡하냐? 얘하고 빼보는 거야, 이렇게. 빼기. 그래서 요게 만약에 얼마로 수렴하면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시그마한 극한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대입하는데 왜 이렇게 했냐? 요 항과 요 항은 이웃한 두 항이 차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거 하나 남고 여기서 제일 작은 거 하나 남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제일 큰 게 얼마? 2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4의 n 이렇게 해줘. 제일 작은 거 여기다가 1 대입했을 때니까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4의 n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극한을 계산하면 얘도 0, 얘도 0. 그러니까 얼마야? 0.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이 2로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fx가 이차함수하고 지수함수의 곱으로 주어져 있고요. a가 0보다 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도 x 이렇게 놓고요. 하나는 0이 여기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있는 형태의 그래프. 물론 뭐 0과 마이너스 a분의 b가 같을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고 여기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된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자, 그리고 가번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면 y 콜 fx라고 하는 그래프, 지금 fx가 여기 있으니까 됐고요. f 프라임 t 곱하기 x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는 이제 뭐냐면 y는 fx라는 그래프하고 y는 f 프라임 t의 곱하기 x,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는 어떤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되죠. 그때의 기울기 곱하기 x, 그러니까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교점이 오직 0밖에 없다. 근데 여기는 0이 있으니까 그런 실수 t가 몇 개다?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f의 2는 뭐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조건 찾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건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 요 그래프라고 한번 해보면 뭐냐면 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든 그려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근데 이렇게 그리려면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것이 어디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요 점을 t라고 잡으면 얘하고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얘하고 교점이 몇 개 있어요? 현재 하나. 근데 t가 여기만 있냐? 아니 요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잘 그리면 여기를 t라고 하고 여기를 t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 되죠. 0밖에 없는 녀석이 여기는 또 다른 곳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곤란한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런 형태는 이제 어떻게 하냐? 원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서도 뭐 다른 곳에서 하나를 이제 또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점밖에 없으니까 교점이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하나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잡아봤다고 쳐봐요. 근데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거가 딴 곳에서 어쨌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게 뭐 좀 애매하게 좀 그렸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변곡점이 있다고 쳐볼게요. 예, 그러면 얘의 기울기를 얘하고 변곡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여기 기울기가 얘하고 이렇게 같아지는 녀석, 지금 요거잖아요. 요 녀석을 뭐라고요? t.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급선을 그렸을 때 하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또 요 녀석을 조금 살짝 눕혀볼게요. 이렇게. 여기 접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눕혀봐. 그럼 얘보다 좀 작은 게 여기하고 여기? 이것도 두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형태는 안 돼. 근데 어쨌든 변곡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긴 가져야 돼. 그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다? y equal fx의 변곡점이 0,0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렵지 않게 그 과정을 찾을 수 있어요. 변곡점이 다른 곳에 0,0야. 물론 뭐 이제 그냥 감각으로 풀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0,0이 변곡점 이렇게 아는 친구도 꽤 있을 겁니다. 놓고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두 번 미분해야 되겠어요. f'x 요거 미분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x의 제곱에 마이너스 bx 뒤에 거 미분하고 곱하고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죠?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그 다음에 f의 더블 프라임 x를 찾아볼게요. 요거 미분해서 여기다 곱하면 이제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마이너스 2a x가 좀 빠졌네요. 여기 2a x인데 x의 플러스 b 2의 마이너스 x죠. 이렇게. 자,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얘 미분해서 더해줘야 돼요. 마이너스에 2a x 마이너스에 미분해서 더해주니까 b 미분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ba 그 다음에 플러스 2a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정리해주면 ax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 그냥 여기다 0 집어넣읍시다. 그죠? f의 더블 프라임 0은 0 나와야 되잖아. 그죠? 0, 0, 0, 0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a랑 b가 똑같구나 라는 조건을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a와 b가 똑같아.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요거다 찾아보시면 f의 2는 a하고 b하고 같아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4
2, 그 다음에 6a 이렇게 나오겠네요. 2의 마이너스 제곱. 이게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니까 a가 3분의 1이 나오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b도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0이랑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3분의 2 그러니까 40이라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하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문제가 되겠네요. 9,0과 8,1 그래프를 조금 크게 좀 그려야 되겠어요. 반지름이 2인 원이 되는 게 가번 조건이죠. 중심이 A, 반지름이 2인 원. 근데 나번 조건은 조금 불편한데 다행인 건 시점이 중간에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맞물리게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좀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여기다가 여기가 9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가 X라고 하는 집합을 점들의 자취를 찾아야 집합 S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이렇게 되니까 이거 9 이렇게 되고 여기가 얼마야? 7 여기가 11 9, 7 이거 너무 머네요. 조금 가까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차 여기가 7 여기가 11 이렇게 돼 있어서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가번 조건에 의해서 x가 되는 거고요. 나번인데 이 조건을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게요. 뭐냐면 5의 x의 다시 벡터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k 곱하기 5의 x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5의 b의 벡터 더하기 요 뒤에 식이 뭐가 되냐면 b의 x의 다시 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5의 x의 다시 벡터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이 5이고 x의 다시가 종점인 녀석이 그 녀석의 크기가 4. 그러니까 중심이 0,0 원점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을 그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7, 그러니까 여기는 4. 이쯤 되죠? 그럼 이렇게 그리는 게 이게 뭐야? x의 다시가 있는 거야. x의 다시. 그럼 이제 x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조건, 이제 둘 다 조건을 만족하도록 어떻게 했어야 돼? 요 원 위에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요 원 위에 일부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b를 또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가 8, 얼마다? 1. 이게 b예요. 여기는 8,1 이렇게. 8,1을 지나면서 우리는 지금 요게 자 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5x의 다시 벡터잖아요. 그건 어떻게 찾냐면 5b 더하기 5b 벡터 요거 더하기 그다음에 b의 x의 다시 벡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찾아지냐면 bx를 여기다 놓으면 이 녀석의 적당한 실수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점들을 요 원 안에서 결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접선을 이용해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여기에 접선을 이렇게 그어봐요. 이렇게 그어봐요. 그리고 요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이렇게 그어봐요. 그러면 이 안에 것들은 모두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요 선들을 가지고. 요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저걸 다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x는 지금 이 중심이 9,0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위의 빨간색 표시를 한 요 부분, 요 양의 끝점은 당연히 포함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된다.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x 좌표가 최대인 점을 P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요것 중에 x 좌표가 최대인 게 바로 뭐냐? 요 점이 되죠. 요 점. 얼마예요? 11. 그러니까 P는 11,0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대충 그려봐서 조금 애매한데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실제로 이제 확인은 해야 돼요. 얘가 지금 중심이 9,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에
이 x좌표가 최대인 점이 11,0이기도 하지만 이 빨갛게 표시하는 게 요게 요 지금 길기가 음수인 이 직선이 위로 올라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형태는 좀 애매하니까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좀 편하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11,0이라는 요 점과 8,1이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서요. 그 녀석이 이 원하고 만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보다 작은 것만 된다? 반지름인 4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확인해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 양쪽 거 다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P점을 찾는 게 필요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숙제로 맡겨 놓을게요. 이거 찾는 거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O의 P의 벡터를 알죠? 그게 11,0이고요. 그 다음에 B의 P의 벡터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P 여기서 이거 빼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에 빼면 3, BP잖아요. BP. 그러니까 P에서 B를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빼면 3, 마이너스에 1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주세요 라고 하면 OP 벡터의 크기와 BP 벡터의 크기 그리고 내적 해주면 되겠죠. OP 내적 BP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크기 11, 요게 크기 루트 10. 요 두 개 곱하면 이제 내적하면 33.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33 이렇게 나와서 루트 10분의 3이죠. 잘못했죠. 약분해서 11분의 루트 10분의 3. 그래서 1번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하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정사각형이 밑면인 정사각뿔이 주어져 있고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일 때 지금 여기 원도 하나 그려야 되고요. 구 위의 한 점 중에서 A, B와 거리가 최소인 점을 S라고 하고 나와 있는 이 상황을 그림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숫자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2, 여기도 2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4 이렇게 생긴 정사각뿔. 여기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모든 각들이 다 직각인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CA를 1대7로 내분하는 점을 R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4니까 1대7 그러면 여기가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RC가 2분의 1 되고 여기 중점 이렇게 돼서 여기도 1 여기도 1 근데 여기는 90도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90도니까 얼마예요? 루트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점을 지나는 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 위에 있는 한 점에서 A, B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선이 있고 구가 있어요. 그럼 최소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 구의 중심에서 여기까지를 찾아서 요 점을 뭐라고 했냐면 S다. 이게 A하고 여기가 B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점이 S예요. 예.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구의 중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구의 중심. 구의 중심이 지금 어디인지 애매하거든. 그죠? 1, 여기 루트 2 이거 하니까 요거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죠. P의 R의 길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편할 것 같아요. 1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왜냐하면 요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쓸 거거든요. 2, 1,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R, C, P 요거의 각이야. 근데 RCP는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반땅을 딱 하면 이게 코사인이 4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4분의 1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얼마예요? 요게 4분의 1, 여기 4분의 1 없으니까 얘가 1 나오네. 오! P의 R의 길이도 쉽게 1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1 이렇게 나왔어요. 예, 여기도 1. 그러면 여기도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도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조를 보면 여기 구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쉽게 알 수 있냐면 PQ의 딱 중점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PQ의 중점이 이 구의 중심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야 돼? A, B의 수선의 발을 내려야 돼. 근데 그거는 불편하니까 3수선의 정도였어요. 한 번에는 안 되니까
여기를 BD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요. BD를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삼각형 A, B, D는 수직으로 서 있는 평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와 E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구의 중심인 요 점을 정확히 지나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 구의 중심 이 녀석을 막 정신없네요. 그럼 이걸 M이라고 하고 이걸 N 이렇게 놓으면 요 구의 중심 이 N은 N에서 A, B, C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 A, B의 수선의 발을 낼 때는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한 걸 내리면 자연스럽게 얘도 이렇게 해서 여기도 수직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수선을 전부 다 찾았잖아요. 여기가 요만큼 지금 C, M의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가 지금 2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루트 2 이렇게 되고 그럼 이 녀석은 반이니까 2분의 루트의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루트 2고 지금 우리가 또 요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요 길이 아니까 요 길이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요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이해됐죠? 자, 근데 요 점이 뭐라고? S 이렇게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만 좀 해보도록 요게 S가 아니죠? 여기 수선말을 먼저 우리 H다 이렇게 냈다고 해볼게요.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AB와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을 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 위에 한 점 여기가 이제 S가 나오는.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구의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데 구의 반지름은 뭐냐면 다 여기 중심이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구의 반지름 여기다 표시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R 얘가 얼마나?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돼요.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 계속 써보면 여기가 N하고 H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N하고 H 사이의 거리가 우리는 이제 뭐 그건 무사히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원하는 게 지금 뭐냐면 ABS의 평면 BCD로 의. 여기 중간쯤 어디에 여기에 누가 있어? S가 이렇게 있어요. S. 그 S를 어떻게 하냐면 땅바닥으로 내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잘못했다. ABS죠. 잠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게 S 이렇게 놓으면 삼각형 ABS 요 넓이는 뭐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2분의 1 곱하기 A의 B 곱하기 그 다음에 HS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NH에서 H의 반지름인 2분의 루트 2를 빼가지고 여기에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해주시면 얘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3이 이제 요게 NH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에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얼마예요? 3 마이너스 루트의 2 이렇게 ABS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땅바닥 평면으로의 정사형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 평면과 이 바닥 평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 입장에서 구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을 지금 해보냐면, 자, 이거 싹 지우고요. 아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여기 점에서 공중에 있는 점을 S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냐면, 이 부분에 있죠. 이게 교선이 되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와 정사형을 내려요. 정사형을 내리면 BD의 중점에 A점이 딱 꽂힌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요 아래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의 b를 구하면 우리는 무난하게 그 삼각형 전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거를 선생님이 m 이렇게 놓고 이걸 n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삼각형의 a의 b의 n 그리고 삼각형의 b, m, n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나오니까 요거는 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m의 아까 요게 2분의 3 길이였잖아요. 2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BMN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의 여기가 루트 2죠? 여기가 2분의 루트 2고 2분의 루트 2랑 여기도 루트 2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얘가 6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삼각형의 ABS랑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서 요 값을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의 2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에 아니 뭐 6분의 3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좋겠네요. 6분의 3 마이너스에 6분의 1 루트의 2 이렇게 해놓고 지금 P라고 하는 값이 얼마다? 6분의 3이고 Q라는 값이 마이너스의 6분의 1 이런 형태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60에 P 플러스 Q 그럼 60에 곱하기 이 두 개 더하면 3분의 1 나오겠네요. 6분의 2 나오죠? 그래서 20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